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7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지아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설을 맞아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언제 말도 없이. 그저께 왔습니다. 어머, 좋았나요? 가족 여행이라서 안 좋았겠군요. 패키지로 갔다 왔는데 제가 패키지 여행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경험을 해봤다. 이거 몇 박 며칠로? 3박 5일. 3박 5일?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비행기에서? 날은 공항에서 이제 아.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렇군요. 코스였죠. 베트남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얼마나 걸리나요? 비행기 시간은 하노이까지는 5시간 걸리고, 근데 하노이에는 별로 볼 게 없고요. 그 하롱베이라는 이제 근처, 우리나라로 하롱베이. 치면 경기도 정도 되는 데를 가면 이렇게 엄청난 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에 섬 3,000 몇백 개의 섬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섬들이 쭉 있는 비경을 보고 온 게 끝입니다. 아, 그럼 하노이도 가고 하롱베이도 가고? 네, 맞습니다. 아, 두 곳 이렇게 네.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수영도 좀 하시고요. 날씨가 꽤 쌀쌀하더라고요. 몇 도예요, 네. 거기? 한 10 몇 도? 그래서 이렇게 반팔로 다니기에는 조금 춥고,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겨가서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 정도. 그래서 수영복을 챙겨오라고 해서 챙겨가긴 했는데 꺼내지도 않았다. 아, 그래서 별로 안 타셨군요. 네. 그럼 맛있는 것도 먹으셨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와 분짜를. 북자? 분짜. 분짜. 네, 아, 분짜를 먹고 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맛있었겠네요. 네. 네, 저는 네, 설 전날 왔는데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또 갔다 네. 오셨군요. 네네. 눈이 엄청 나가지고 와가지고 한 이틀은 왔나 봐요. 그리고 근데 좀 역시 경기도보다는 따뜻해서 네, 그건 좋더라고요. 네, 너무 뭐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바람도 맞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저 어제 저기 갔다 왔어요. 어디요? 광화문에. 광화문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아주 어제 날씨가 우리 음. 녹음하는 이날은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2월 1일에 날씨가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예전에 12월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깃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깃발. 1인 1깃발. 네. 아니 별의별 이상한 깃발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신혼호배 뭐 무슨 이런 무슨 고등학교 무슨 선원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잘 안 보여갖고 저 일본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깃발 좀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일본이가 이랬더니 아니에요. 그 남자분이 아니에요. 저희 게임 캐릭터의 뭐 게임상에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너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하면서 또 배워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지인 찬스를 한번 그리고 최근에 계속 재작년부터 23년부터 경기도 북부에서 동두천시에 있는 성병관리소라고 하는 옛날에 성병관리소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싸움에도 계속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이 기이촌 여성 활동에서 해오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레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정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차신 거예요? 글쎄요, 이제는 못 세겠더라고요. 10년 차부터는 이제 못 세서 한 지금 그냥 호봉으로 좀 따지면 18호봉 되는 것 같아요.
17년, 18년 차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10년 이상 일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소속된 단체가 두레방이잖아요. 예, 두레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두레방을 아마 사람들이 두레방 하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경기도의 의정부의 기지촌 지역에 있는 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레방이 이제 두레방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곳이지?라고 할 텐데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을 좀 여성의 인권을 좀 다루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86년부터 그 기지촌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상담소를 열고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좀 한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예. 기지촌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죠? 기지촌이라고 하면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마을을 기지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지촌 관련해서 다른 데서 좀 강의를 할 때 좀 느낀 거는 한국에는 한국 기지들이 많잖아요. 한국 군인들이 많고. 근데 그 기지 주변의 마을은 기지촌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 없죠? 네. 한국 군인 그 주변의 마을을 기지촌이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는. 우리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미군 기지 앞에 있는 그 촌락들을 기지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기지가 많은데 그리고 기지 앞에도 마을이 있는데 왜 미군 기지 앞에 있는 마을에만 딱 기지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게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좀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미군이라는 이제 약간 그런 좀 분리되고 싶은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에서부터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 외국인과 미군, 우리가 다른 존재. 약간 분리하고 싶어서 약간 기지촌이라는 단어를 좀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그 기지촌 용어에 대한 것은 따로 책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죠. 예, 저도 기지촌을 딱 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문학적이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원서를 찾아본다거나 막 이러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다른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역사적인 왜 그 한국 기지에 있는 마을은 기지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미군에 있는 기지촌만 기지촌이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써있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찾아보진 않았어요. 자료를.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그죠. 네, 기지촌이라는 거를 당연히 미군 기지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과 미군과의 다름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그 촌락은 딱 기지촌으로 해서 그냥 조금 분리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냥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미군 기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두천에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평택에 있고 그리고 군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데 대구에도 있어요. 근데 좀 크고 육군이 많은 곳은 이제 그 경기도 쪽인 거죠. 평택, 의정부, 동두천. 제주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 거고. 해군 기지는 한국 기지이고 같이 미군이 쓰는 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미군 기지가 많네요. 부산에도 있고. 그런지 몰랐어요. 네, 항상 경기도만 얘기하니까. 그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지촌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군 기지 앞에 있는 촌락, 마을을 다 기지촌이라고 하는데, 기지촌에 있는 거기에 사는 그냥 여성들을 다 지원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떤 여성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이라 하면 그 기지촌은 사실은 모든 마을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미군을 위한
상가 시설이 있는 곳을 기지촌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게도 있을 수 있고 테일러샵도 있을 수 있고 미용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유흥업소들이 좀 많습니다. 클럽 같은 곳이 많은데 그 클럽에서 있는 여성들을 거기에 그 클럽에 있는 착취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클럽 안에 있는 성매매 착취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기지촌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용산에도 이태원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미군 기지가. 그럼 거기도 클럽이 되게, 그래서 이태원에 클럽이 많은 걸까요? 네, 그래서 거기도 옛날에 이제 거기서 있었던 언니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 언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기지촌 여성을. 여성의 저희가 내담자를 조금 언니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성매매 그 특성상 성매 피해 특성상 본인을 말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이름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가 또 그 이름이 뭐예요?라고 말하기도 여쭙기도 좀 죄송해서 그냥 조금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논의해서 호칭을 정리하지만 뭐 상담 전화가 온다거나 처음에 오신다고 했었을 때는 좀 언니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언니를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가 흔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지촌 여성 지원하는 거는 왜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단체에서 조금 일하게 된 계기는 기지촌 여성에 관심 있고 기지촌에 관심 있고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저는 그냥 구직 활동을 했던 일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한 24살이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레방에서 사람을 이제 활동가를 뽑고 있었고 저희가 원서를 넣었고 마지막에 제가 책택이 돼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책택된 이유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밀려서 나중에 누가 안 온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일하게 됐다면 저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원래 거기 알고 계셨어요? 그 두레방이라는 곳을?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조금 글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터라 네. 그냥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만 그냥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 이력서 중에 연락이 한 군데가 왔고 그게 두레방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오지도 않았어. 아, 그래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레방에서 활동하면 되게 뭔가 어떤 포부와 그런 걸 기대하고 활동하시나 보다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이걸 물어볼 때 좀 창피하긴 해요. 그냥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게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있으면서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냥 저희가 두레방이 약간 사랑방이라는 그 공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거의 사랑방 같은. 그러니까 언제든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들어주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제가 계속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져지게 되었고 또 그게 90년 말부터는 이주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기지촌 여성 중에 이주 여성들이 너무 많았고 그 여성을 지원하다 보니까 또 5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는 뭔가 그런 그 활동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신입 활동으로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주 여성 사례가 늘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제도를 계속 따라가고 계속 행정과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맨날 다르니까.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한 거의 신입처럼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서도 계속 여성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공동 식사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좀 기지촌 여성의 이런 주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공동 식사 이런 거 하고 지원 사업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는 86년부터는 그때는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에 산하에 있는 단체로서 조금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 기독교 장로회 이제 그 관련된 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실을 맨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업 사업으로 빵 프로그램 했었고, 여성들의 자녀를 위한 놀이방, 공부방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 안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 보호법에 따라 상담소, 쉼터, 뭐 자활센터 이렇게 조금 그 시설들이 조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지원금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에 86년부터 했던 활동들을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여성, 특히나 그 이전 그러니까 이주 여성 외에 이전의 기촌 여성들은 지금 노인이 되셨는데, 저희가 2014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국가가 기지촌을 조장했고 이 성매매를 묵인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 계속 그 소송을 시작을 했고, 2022년에 그 대법원 판례를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좀 많은 일부가 조금 저희가 주장한 게 좀 받아들여졌고, 그 외에도 그 여성들의 그 기초 여성들, 과거 기초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이나 경기도 조례를 계속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기도 조례는 2020년에 만들어지게 됐고, 입법에 국회에서 좀 하는 거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힘드실 텐데 저희가 항상 그 초대 손님들에게 추천곡을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네. 예, 어떤 곡을 하나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 유호의 우효? 우효. 네, 우효. 발음이 안 좋습니다. 네. 여기에 민들레를 듣고 싶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네, 왜 그 노래를 추천곡으로 가져오신 거죠? 저는 그 노래를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그 대학원 동기들과의 활동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 영상 배경으로 음악으로 그 음악이 깔렸는데, 이게 뭔가 우리 동기들의 같이 했던 공동적인 부분, 뭐 공동 식사든지 여러 같이 했던 서로 돌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음악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네,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말씀하신 국가 소송한 기준 여성들이 했던 그 소송을 왜 국가에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달리는 댓글들 있잖아요. 많은 댓글들 중에 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자기가 돈을 벌려고 갔는데 왜 그거를 국가한테 소송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된 건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국가가 기지촌을 조장했던 조금 행정적 사실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좀 했고, 또한 이제 미군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었는데 미군 상대는 국가가 합니다. 이 미군에 관련된 거는 다 그 국가에서 한국 정부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뭐 신고나 이런 부분이 다 국가로 가기 때문에 국가 소송하게 됐고,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기지촌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고 미군 위안부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많은 댓글과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위안부란 단어는 사실은 딱 일본군 위안부라고 쓰일 때 쓰이는 좀 그렇게 고착화된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단어를 왜 너희가 쓰느냐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는 조국이 없을 때고 미군 그 기지촌은 조국이 있을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간 거다. 근데 왜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많은 댓글도 있었고 많은 이제 공격이 좀 있었고 그 공격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를 활동하는 몇몇 단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몇몇 단체, 소규모 단체에서도 왜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냐, 이제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들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위안부란 단어는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위안부란 단어는 이 행정에서 이미 여성들의 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군을 위한 여성을 위안부라고 통칭한 거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도 이제 외국군을 위한 위안부인 거고, 이 미군도 외국군을 위안하는 여성,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네, 행정에서 이미 써왔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요. 성병 관리를 할 때 위안부는 몇 회, 댄서는 몇 회, 잡부 몇 회, 뭐 이렇게 이미 체계적으로 행정안에서 썼습니다.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그 음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는 이제 기지촌 여성의 모습을 좀 그려낸 그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대사가 납니다. 당신들 뭡니까? 이러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저요? 위안부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위안부란 단어가 뭐 공공에서든 그 여성들 사이에서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여성들의 성을 관리했다는 건 무엇일까? 그 성을 관리했다라는 건 미군에게 깨끗한 여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 행정에 계속 시스템을 바꿨던 부분을 조금 보여줘야지 이 국가가 그 기지촌을 어떻게 조장하고 만들었는지를 좀 알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미군 위안부란 단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지촌이 국가에 의해서 그 기지촌 성매매 그 촌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들이 본인들이 들어갔다라는 거가 더 큰 거지만, 근데 이미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 옛날부터, 그리고 뭐 애국자 이런 단어도 엄청 썼어요. 그렇죠. 여성들이 달러를 버는 애국자. 기촌 여성들한테 아파트 주겠다. 뭐 달러 버는 애국자다. 이 얘기는 이미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는 얘기잖아요. 이미 여성들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만 봐도 행정이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여성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여성들을 어떻게 그 구조화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지 이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없었던 터죠. 그냥 아름아름만 알고 두레방 안에서만 알고 다른 단체에서만 아는 거지 뭐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고 직접적인 이제 사과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라 그러지 여러 이런 기지촌에 대한 강의나 발제를 하러 갔을 때 느낀 건 뭐였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기지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지촌이 이제 세대로 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역사가 없어지면 안 되죠.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전히 기지촌이 있고 기지촌 여성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아까 90년대 말 이때부터 외국에서 여성들이 기지촌 여성이 된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90년 이제 뭐 통계로는 90년 중순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두레방이 목격한 거는 90년 말부터 그 이주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기지촌을 오게 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식스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자로 오는데 왜 근데 그 비자는 이런 클럽의 적개원으로 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비자를 내주면서까지 해외에 있는 여성들을 굳이 성매매 업소에 적개원으로 이렇게 가게끔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이 비자가 허가가 되고 왔을까 봤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성들은 가수입니다. 그 이식스 비자는 이제 가수 비자예요. 가수 네. 그러면 뭐 모델이나 이런 네. 것도 이식스인가요? 예, 그래서 1, 2, 3가 나눠지는데 네. 이식스 1이 모델이나 뭐 가수, 진짜 방송 가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식스 2가 이런 소규모 클럽, 소규모 클럽,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롯데월드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식스 2 비자로 오는데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그 기지촌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럼 그 분들은 이식스 뭐예요? 이식스 2예요. 예, 2. 네. 그리고 이식스 3는 이제 운동 쪽이고. 그래서 같은 이식스 안에 되게 분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식스 2로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이주민들은 대부분 러시아랑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러시아 여성들은 2003년에 그러니까 그 이식스 비자가 무의 비자가 또 있었어요. 러시아 여성들은 그런 작은 클럽과 이런 그 관광 사업에 필요한 클럽이나 그런 뭐 외국인 전용 음식점에서 러시아 여성들은 무의 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무슨 비자요? 무희, 약간 무희? 댄서. 무희. 근데 그 비자가 2003년에는 취소돼서 러시아 여성들은 이식스 비자로 무의 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계속 지금까지도 이식스 2로 필리핀 여성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여성들은 안 들어와요? 그때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있지만 그게 공개적인 건 아니어서 그냥 좀 문제는 늘 많았고 그 문제는 많았지만 저는 미군과 러시아의 사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여성과 미군과의 결혼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미군과 러시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둘이 결혼하는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라고 봤을 때 그래서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인데 전체적인 거는 그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근데 그냥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그 사업들 하시면서 최근에 지금은 두레방이 원래 의정부죠. 네.
그리고 김태정 선생님은 지금 두레방이 저희가 이제 활동이 좀 확장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여성으로 시작했다가 아까 이제 이주 여성으로 확장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는 선주민 여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한국 여성인 거죠. 네. 한국 여성들의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또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레방 안에는 이제 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두레방 상담소, 그다음에 두레방 쉼터, 그다음에 이제 평택 여성인권 상담센터 품 이렇게 세 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은 평택에 성매, 계시는 거죠? 네, 그 평택 여성인권 상담센터 품, 그러니까 성매 피해 상담소인 거죠. 네, 거기에서 지금 2021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성들 성매매 그 피해 여성 지원까지 이렇게 확장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지촌 하면 딱 두레방, 네. 저희 내부에서는. 네네. 그리고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거죠. 네, 86년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두레방 하면 딱 기지촌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많이 우려하셨어요. 주변에서. 이 상담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많은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두레방 내부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두레방이 이주 여성과 기지촌 여성 외에 다른 선주민, 그리고 이미 선주민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까지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긴 하지만, 조금 그 사람이 또 달랐는데, 이런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근데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기촌이지만 성착취 구조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인종,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착취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평택에 그 상담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을 때 그래 합시다라고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평택에도 그러면은 평택에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미군 기지촌 여성들도 있을 거고 그 여성들의 피해 지원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또 제가 그 두레방에 이제 그 두레방 안에서 이주 여성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활동을 또 여기 오면서 계속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성매 피해 상담소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그 품 상담소가 이 그 평택역 인근의 집결지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 평택 내에 모든 산업형 성매매 피해 구조로 인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곳이 있습니다. 평택에는 기지촌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안정리와 하나는 송탄에 있는데 송탄은 조금 그 문화가 좀 변화가 되면서 그 이주 여성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안정리는 여전히 그 이주 여성을 압박하는 그 구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 사례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지원을 좀 받나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네,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면서 의정부 두레방은 2006년부터 그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레방 쉼터도 마찬가지고 이번 품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걸 좀 말씀드리기 좀 거시기 하지만 대부분은 그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입니다. 뭐 성매매 강요건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뭐 인권 침해 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료 지원이 있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법률적인 게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매매 강요죄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 출입국의 단속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조금 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소송도 좀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주민으로 오면서부터는 이전에 활동하지 않았던 파산이나 개인희생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성매매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포주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희촌 성매매 여성들도 그렇게 관리가 되나요? 포주가 있었는지. 네. 예, 그 클럽 업주가 이제 포주인 거죠. 예전에는 포주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뭐라지 학대에서 설명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업주를 위주로. 근데 이제 우리 예전 그 여성 언니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자취 포주라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을 주면서 그 방주인이 또 포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이 되는 듯한 느낌은 포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클럽이나 이제 업소의 업주들, 그 업소에 소속된 여성들이네요. 예. 그럼 왜 예전에 뭐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왜 여권을 예전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권을 막 뺏어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기희촌 여성들, 이주 여성들도 그런 일이 좀 있나요? 네,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같은 여성단체들이 이제 이주 여성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했고 이 부분 인권 침해라는 거를 계속 드러냈기 때문에 여권은 줍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을 안 줘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체류하고 있는지 그런 권리 박탈이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체류하고 있고 그 라이센스인 거죠. 뭐라 그러죠? 저희 주민번호처럼 주민등록증처럼 번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번호로 이제 국내에서 뭐 핸드폰을 개통한다거나 뭐 그 은행을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자기가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자기가 지금 미등록 그 체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지배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미등록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똑같은 거네, 여권 뺏는 거는. 예, 근데 여권은 주는 거죠, 이제는. 똑같은 거 아니야? 여권은 주는데. 와. 네,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 체류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로. 그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비촌 안에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6년부터 저희가 놀이방이라는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왜냐면 딴 데 가서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고 놀림을 받고 하니까 이제 여기 비촌 안에서 두레방에서 그 놀이방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주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나마 이제 과거에 이제 기초 언니들의 아이들은 그래도 국내에 신고는 되는 거죠. 출생 신고는 되는 거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주 여성들의 아이는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미군이 그걸 해주지 않은 이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요. 한국 내에서. 그렇게 될 경우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거죠, 행정에.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구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의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크죠. 그 부분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 학교는 그나마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좀 많아지면서 이주 노동자들도 있다 보니까 다국적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재량으로 아이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교육은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거의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갈 수 있지만 문제는 비자가 없잖아요. 비자가 없는 상태로 중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재량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자가 없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교육은 그나마 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 체류라고 해도.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거는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많이 다치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드는 많이 거죠? 들어요. 그냥 그냥 의사만 만나도 3만 원이에요. 그냥 의사 만나서 얘기하고 약값 받고 하는 게 한 3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미등록 치료자다 보니까 그 여성들도 아프면 이제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등록된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의료보험료를 내죠. 네, 그걸 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등록된 상태인지 미등록 상태인지 이걸 외국인 치료증? 등록증? 그게 없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잘 못 가기도 하고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병으로 이용하는 또 업주들도 있어요. 되게 작은 병인데 큰 병처럼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 들어서 큰 돈 벌고 필리핀 가서 고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여성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조금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병을 좀 크게 키우는 여성들도 있고 현실적인 건 좀 그런 게 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요즘에 이주 아동들에 대한 미등록 이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이렇게 뭐 서명 운동 이런 거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김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쨌든 출생한 국가에서 이게 인정이 되면 출생지에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주 여성들의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도 있는 사례라서 이 아동에 대한 거는 조금 국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생률 낮다고 그렇죠. 자꾸 애 낳으라 그러지 말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어떻게 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되면 좋을 텐데 이 캠페인들이 그 지원하시는 게 이제 보통은 뭐 기지촌, 그다음에 이제 집결지 이런 중심으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성매매 업소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이렇게 음지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저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시나요? 네, 그 집결지랑 기초 외에도 이제 그 외에는 저희가 산업형이라고 해요. 네. 집결지 외에는 모든 걸 다 산업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오피스텔 성매매도 있고, 마사지 업소도 있고 다양하죠. 방석집도 있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 사례가 이제 그 기지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제 마사지 업소, 태국 여성 사례가 조금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음지화되어 있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 초창기에는. 요즘엔 조금씩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좀 많이 힘들죠.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뭐 이렇게 활동가들 중에 그 뭐 필리핀 말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활동가들이 몇 명은 있어서 그렇게 작은 소통에서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태국 여성은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영어로 안 되니까 이제 거의 구글이나 번역기 번역기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통역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이런 거를 희망하지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금하고 뭐 인건비는 이제 안정적으로 있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같이 뭘 해보려고 해도 지원하려고 해보려고 해도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태국 분이 뭐 한국에 들어와서 막 뭐 10년을 사시는 분들이면 이제 한국말도 잘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 연락하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분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놔서 왜냐면 결혼 이주 여성들도 계시니까 네. 좀 그래서 좀 친해진 그 선생님하고는 한 2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개 쌓여서 이제 통역비를 드리죠. 그때는 못 드리고 조금 쌓인 다음에는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여기 단원 FM이 안산이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이주민들도 많고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분들일 것 같지만 또 전국 뭐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맞아요. 전국적으로 있을 거예요. 마사지 업소 저희가 작은 동네에도 마사지 업소들이 있잖아요. 네. 태국 마사지 업소 뭐 이런 네네. 마사지 업소가 저는 거의 성매매 업소라고 보이거든요. 그냥 몇 군데는 그래서 아마 다 작은 동네라도 다 있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그럼 안산에 만약에 그런 안산에 계시는 여성이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평택에서는 안 받으시죠? 아니요, 저희는 다 받아요. 아, 다른 지역도? 네, 왜냐하면 성매매 피해는 저희가 한 관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주미 여성들도 다 이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을 관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다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레방하면 기지촌 이런 게 있듯이 두레방하면 이주민 여성 이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주민 여성이 좀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한테 조금 많이 조언을 얻는 편이시고 이제 지역이 좀 멀거나 그렇게 될 경우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쉼터를 원한다고 하시면 이제 두레방 쉼터로 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성매매 피해 이제 일반 지원 쉼터가 있어요. 글로 가실 수 있으면 글로 가고 그 지역에 있는 상담소가 이주 여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면 이제 거기서도 맡아줘도 좋고 그래서 이걸 조금 소통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좀 활성화를 해서 신고나 이런 거 좀 최대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두레방 쉼터가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소문이 나서 뭐 필요한 어디서든 연락이 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보고 쉼터로 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좀 저희가 연계를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나 성매매 피해 쉼터에서는 그 사항을 봐서 이렇게 입소를 한다거나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례에 따라 되지만 전국구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요? 그 피해자가요? 네. 아니면 피해자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이렇게 대신 연락을 해주거나 할 때 두레방 상담소로 연락 주셔도 상담소 되고 전화를 하나요? 네, 전화를 해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자, 네. 그걸 말씀해 주시죠. 네, 두레방 상담소로 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품상담소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쉼터에서 바로 상담할 수도 있지만 상담소 다음 쉼터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그 상담소에서 이 사례를 받고 이게 어떤 피해 사례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이제 지원을 들어가죠. 메일 주소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됩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지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의정부는 drb2609 그거 뭐죠? 다음 메일이고요. 한 메일. 네, 한메일.net. 그다음에 저희는 CENTER 다음 점 넷입니다. 센터? 센터 품. 전화번호는 의정부는 031-841-2609. 저희는 2609. 네. 그다음에 이제 평택은 031-651-6100. 651-6100. 네. 651? 네. 근데 이제 그 이주 여성분들이 그 연락처로 연락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전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1577-1366. 예, 거기는 이제 다누리 콜센터라고 해서 그 언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여성들도 그 언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여성들이 직접 할 때는 1577-1366으로 통해서 거기서는 이제 다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실 때는.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요? 네, 지금은 좀 노인이 되신 언니신데 그 영화를 찍었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두레방에서 나와 부엉이라고 거기 주인공 언니입니다. 언니가 왜 기억이 남냐면 언니가 술을 좀 드세요.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문을 좀 우리가 잠근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술주정을 사무실 문을 잠근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술주정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저 혼자 있는 날 언니가 또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언니 이제 집을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면서 이제 언니를 이제 조금 토닥토닥 하고 나오는데 가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안에서 외로움. 그리고 자녀들은 다 남편한테 두고 온 미국에 두고 온 상태고 그런 외로움을 이 술로 그 많이 풀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을 그리세요. 이 언니 그림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림을 되게 소중하지 않게 하는 그 모습 이런 쿨한 모습. 저희는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 특이해서 너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그냥 아무데나 막 그리세요. 진짜 부채에도 그리고 두레방 벽에도 그리고 그 큰 깡통에도 그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되게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특이한데 언니는 뭐야 그냥 가져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이제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하시면 이제 진짜 이제 지금 많이 노인이시거든요. 할머니처럼 이것저것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받아와요. 왜냐면 이제 여성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왜 내가 주는 게 그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뺏어올 때도 있어요. 난 이 호피로 가져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뺏어갈 때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더 좋은 거죠. 자기한테 이렇게 하지 않은. 그래서 이 언니가 더 많이 친해서 많이 그 수락산 폭포수도 같이 다니고 그런 좀 추억이 있어서 언니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첫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첫 멘트가 이제 동두천 관련한 동두천의 옛날 성병관리소가 있잖아요. 거기 천막농성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지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조짐들이 좀 있죠. 이게 소유산 성병관리소뿐만 아니라 지금 의정부 두레방도 성병진료소 건물이에요. 그 건물도 이제 2022년 새뜰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무슨 어떤 게 뭔가 보여주기식 건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3년에 이제 소유산 성병관리소를 이제 동천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철거를 해서 거기가 소유산 입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관광 사업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걸 계획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광 사업은 사실은 거기가 되게 원래 핫했던 장소도 아니고 정말 잠깐만 핫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수그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기지촌의 역사를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겨야 된다. 그럼 저는 그 공간으로 남기게 되면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고자 이 장소를 찾을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나은 관광 사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기지촌 공간과 기지촌 여성과 기지촌 내에 있던 모든 역사를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족의 역사도 있죠. 미군이 이제 우리 국내를 이제 토지의 몇 %를 차지하면서 저희한테 지원금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역사이기도 하고 이 역사가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진다면 또 다른 역사가 저는 반복될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록이 이 역사가 계속 남아야 된다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농성 중에 있고요. 오늘이 이제 159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막농성을 하고 있죠? 네,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두천시청?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동천시청에서 하다가 네.
그 추석 지나서 네. 소요산 그 성병관리소 앞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철거할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 앞을 지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에 이미 급습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농성 중이었을 때도. 그래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청만 농성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농성하시는 분들 응원도 하고,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추천하신 곡 한 곡, 왜 추천하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 틀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무진의 신호등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노래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랑 노래를 사랑이 들어간 노래를 안 하고 싶어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요즘 노래 중에 그래서 좀 활기차고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면서 27번째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